시작합시다. 네. 시작합시다. 기다리지 말고 그죠? 네. 박수 치면은 녹화 잘라내면 돼요. 나중에 유튜브 올리실 때 앞에 말 하지 말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죠? 한 번만 1번 쳐주시고요. 한 번만 1번 쳐주시고. 자,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물론 뭐 이게 지금 852 이제 뭐 무료 방송이기는 한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적인 내용은 아니고 무료 방송이에요. 참고로 무료 방송입니다. 정회원들도 지금 이제 듣고 있고, 그죠? 좀 있으면 좀 들어오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실전 매매를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 그죠? 몇백 명의 사람들하고 매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항상 좀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조금 방송을 해야 될 거냐, 그냥 TV 방송에서 나오는 대로, 그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할 거냐라고 고민을 좀 하다가 좀 당면한 문제, 어쨌든 간에 이제 5월달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고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잠깐 봅시다. 자, 일단은 자, 5월달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그죠? 주식을 매매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뭡니까? 실적이죠, 그죠? 회사가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 그죠? 매출액이 늘어나느냐, 지금은 좋지 않다 하더라도 향후에 더 벌 수 있느냐, 그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또 미래에 대한 성장성 또는 뭐 펀더멘탈, 뭐 컨센서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가치 분석이 우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분석은 뭐죠? 이제 기술 분석이죠, 그죠?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오늘 매수할 거냐, 내일 할 거냐, 몰빵을 할 거냐, 빚을 내서 매매할 거냐, 그죠? 빚 내서 매매하는 사람 많죠. 아니면 분산 투자할 거냐, 분할 매수할 거냐. 이제 이게 기술적이고, 세 번째 이제 분석으로 하게 되면 뭐 오늘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 있나 모르겠네. 잠시만.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이런 내용도 좀 있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뭐 수급 분석이 되겠네요. 종목이 실적이 좋고, 그죠? 차트도 이쁜데 중요한 건 누군가 사줘야지 또 주가라는 게 올라오잖아, 그죠? 그것도 뭐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가치 분석 또는 수급 분석, 기술 분석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게 주식 시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흥미죠, 그죠? 흥미, 재미,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조금 더 들어가는 분석이 뭐냐면 이제 모멘텀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이라고 모멘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이슈 또는 뉴스, 트렌드,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 지금의 분위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관가를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 우리가 이제 사실은 투자와 도박의 사선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 그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공매도입니다, 그죠? 공매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5월달에 이제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뉴스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공매도,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돈을 버는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무차입 공매도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공매도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오랜 기간 동안 뭐 6개월 이상 공매도가 일단은 정지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가 개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거죠. 또 이 공매도가 드디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언제 열립니까?
5월 3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무엇인지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매도의 재개 일자는 5월 3일입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딱 2주 남았습니다. 그죠? 오늘 21일인가요? 오늘 21일이니까 딱 2주가 남았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빼가지면 이제 공매도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대략 한 2,350개, 2,400개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종목들이 다 공매도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적인 공매도를 재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종목?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만 공매도를 합니다. 대표님, 코스피 200 종목이 뭔가요? 코스피 200 종목이라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 순위 종목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ATS나 또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MTS에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시가총액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는 누굽니까? 삼성전자네요. 그죠?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고 2등이 SK하이닉스네. 오늘 온 세상이 파랬네, 그지? 하늘도 파란데. 그죠? 오늘 하늘도 팔았습니까? 저는 오늘 출근해서 나가보지를 않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고, 이제 152 정도 한번 봅시다. 152 정도 내려가니까 지금 현재는 뭡니까? 한전기술이네요. 그죠? 한전기술이고,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조 6,721억이네요. 오늘 기준자로. 그래서, 한전기술까지 공매도가 코스피 200 종목이죠. 그죠? 더 내려가야 되구나. 그죠? 더 내려가면 어디예요? 풍산이네요. 그죠? 풍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원자재 관련주죠. 그죠? 풍산이 시가총액이 9,794억. 9,794억. 딱 1조네. 그래서, 코스피 종목이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애들은 이번 공매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래서 내 종목이 코스피 종목을 들고 있는데 공매도에 포함되는 종목인가 판단하는 첫 번째 근거는 뭡니까? 시가총액 1조. 그래서 종목을 딱 열어보게 되면요. 현재가 창을 딱 열어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시가총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목 정보를 안에다가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가총액 1조.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엉망진창이었네요. 그죠?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네요. 자, 150위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쭉 내려가지고, 그죠? 주가도 쭉 내리는데, 스크롤도 내리고 있네. 150위 종목이 웹캡시네. 웹캡시. 그죠? 웹캡시라는 뭐 금융 관련주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금융 관련주인데, 요게 얼마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5,729억이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뭡니까? 한 5,500억이 넘어가는 종목은 공매도 대상이다. 요 밑에 보면 5,500억이 뭡니까? 제테마네. 그리고 밑에 다날이 있네요. 그죠? 결제주. 그래서 5,500억 시가총액에 넘어가는 종목은 공매도 대상이다. 그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요. 그죠? 5월 3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시가총액 1조.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죠? 글씨 되게 잘 쓰죠. 그죠? 5,500억. 그죠? 메모하세요. 5,500억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공매도 대상이다. 첫 번째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코스피 150, 코스닥 200 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잡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공매도의 이제 간단한 원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공매도 그러면 그냥 개인들한테 안 좋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TV 방송에서 또는 뭐 경제학자들이 또는 정부 관계자들이 또는 일부 전문가들이 공매도는 필요하다 시장의 건전성에 대해서 그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걔네들 이야기고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공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공짜만 들면 욕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공매도의 일단 원리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그지?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재밌게. 공매도가 뭐예요? 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면서 배팅하는 걸 공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일단은 주식이 만원짜리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A라는 종목이 만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 예를 들어 일진모터즈 같은 거는 75,000원인가 그렇잖아 지금. 일단 만 원짜리 주식을 빌려요. 공매도 세력이 누구한테 빌립니까? 개미들한테 빌려요. 개미들한테, 그죠? 개미들한테 이렇게 빌립니다. 그림 잘 그려요. 그죠? 미대 나왔습니다. 그죠? 개미예요, 개미. 눈. 개미들한테 만 원을 빌려요. 그리고 얘네들이 빌려가지고 바로 팔아버립니다. 공매도 만 원을 팔아버려요. 근데 이제 빌리는 거예요. 자기는 주식이 없습니다. 그냥 돈도 안 주고 빌려요. 일단은 빌려가지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7,000원으로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요. 7,000원에. 사가지고 어떻게 된다? 돌려주는 거예요. 왜? 일단은 개인들한테 이 사람이 만 원을 빌렸어요. 한 종목을. 만 원짜리 종목을 일단은 그냥 서면상으로 빌렸습니다. 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 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해요? 7,000원을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공매도 세력은 뭐냐면 여기도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뭡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죠? 만 원만 갚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갚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갚는 게 아니고 뭡니까? 주식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한 주를 빌려가지고 자기는 뭡니까? 한 주만 갚아주면 되는 거야. 한 주만 갚아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만 원짜리 종목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먼저 팔아놓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7,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주만 그냥 갚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이제 선호하는 건 뭡니까?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식이 떨어지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기가 이제 근데 빌렸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2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만 원으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지. 왜? 자기는 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 빌렸거든. 근데 이제 개인들한테 갚아줘야 돼.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갚아주려고 하는데 주가가 2만 원이야. 빌릴 때는 만 원짜리 주식을 빌렸는데 갚아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돈을 만 원 엎어가지고 만 원을 더 엎어서 한 주를 갚아줘야 되잖아. 쫄딱 망하는 거지. 그지? 쫄딱 망하는 거지. 자기 돈이 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힘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고, 또 공매도 세력들이 제일 행복할 때는 뭡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죠.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가 종목이 많이 걸려있는 종목들은 보게 되면 우리는 왜 떨어지느냐 하는데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주가를 막 눌러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떨어지면 자기들 계속해서 이득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번에 좀 나왔던 내용들은 그럼 이제 개인들도 좀 공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이런 또 불합리한 또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이용은 나왔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개인들이 여전히 공매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바빠 죽겠는데. 교육을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상매매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도 3천만 원인가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뭡니까? 가서 교육받고 가상계좌도 만들어가지고 또 연습도 해야 되고, 그죠? 또 금액도 있고, 또 기간도 정해져 있고, 또 로스컷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은 돼 있는데 뭐다? 사실 여전히 공매도에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공매도는 여전히 뭡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의 놀이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개인들이 공매도에 들어가서 나도 공매도 세력들하고 같이 논다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식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봐봐요. 내가 주식을 지금 현물을 하고 있어요.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매매하니까 맨날 돈을 잃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맨날 일래 선물로 넘어갑니다. 선물 매매로 넘어가요. 들어보셨죠, 그죠? 선물 매매로 넘어갑니다. 왜? 한 방을 노리려고. 선물 매매를 하게 되면 하루에 100%, 200%, 300%, 가끔은 뉴스에 보면 500%, 1000% 수익 났다는 뉴스도 나오거든. 근데 아주 안전한 주식을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이 그것보다 리스크가 10배나 더 강한 선물에 가서 돈 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을 하다가 돈이 안 돼가 한 방을 노리고 선물 가가지고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 주식이 분명히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분명히 한국 증시가 힘든 시장은 맞습니다. 한국 증시가 분명히 어려운 시장은 맞아요. 그런데 요새 보게 되면 한국 증시가 어려우니까 또 어떻게 된다? 미국 증시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미국 시장이 더 좋으니까. 또 지금은 아니지만 2017년도, 2016년도 정도 되게 되면 중국 증시에 가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한국 증시 재미없으니까 중국 증시로 간다. 저는 이것도 같은 의견입니다. 아니 한국에서 한국으로 된 한국 기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쨌든 나와 있잖아. 기업의 내용을 보면 기업에 대한 내용들, 실적들, 뉴스들 다 나오잖아. 그죠? 근데 중국어도 잘 못해요. 영어도 잘 못해요. 그죠? 그런데 중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 가지고 주식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 나도 그러면 공매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판을 더 벌리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해요. 공매도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왜냐면 저는 시장을 잘 읽지 않습니까? 야 시장이 이거 좀 떨어질 것 같다, 위험하다, 이 종목은 떨어질 것 같다, 추세가 무너졌다.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을 볼 줄 안다라는 거는 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야 이 종목은 마탱이가 가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면 우리가 양방향 상승하는 종목도 배팅을 하고 하락하는 종목도 배팅을 해서 더블로 수익을 내자. 분명히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본인의 능력에 맞게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판을 키우는 건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은 저는 일단은 반대한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데 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공매도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 지금 우리가 방송을 듣고 있는 제 정혜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우량한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90% 이상 들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해당하는 종목을 많이 들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이야기도 공매도는 1,000원짜리 잡주에는 공매도가 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좀 우량한 종목들에 많이 걸리는 거지. 그죠? 첫 번째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공매도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5월 3일 공매도가 걸리면 주가가 막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죠. 공매도가 걸려가지고 하루에 15% 20% 급락하는 적은 없어요. 공매도가 걸리면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추세가 하방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방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척 하면서 개인들 못 팔겠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척 하고 개인들 못 팔겠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해서 물을 타겠죠. 그죠? 추가 매수를 하겠죠. 떨어지는 추세를 모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만 냉정하게 보게 되면 매도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공매도가 종목들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매도가 딱 일어나서 종목이 10% 15% 떨어지는 경우는 일단 없다라는 거예요. 공매도 시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충분히 5월 3일 이후에 이거 아닌 게벼 하고 종목을 매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일단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공매도가 걸리느냐? 자, 우리가 공매도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당장 지금 사야 되는 종목들 찾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공매도 매매까지 하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들을 하지 마라.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상황에서 해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매도가 걸릴 만한 종목들을 안 사면 되는 거지. 맞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런 공매도 이슈가 있네? 우리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걸릴 만한 종목을 안 사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종목이 공매도가 걸릴 것 같다. 또는 내가 타이밍이 놓쳐가지고 못 팔았는데 내 종목이 공매도가 걸리고 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목을 팔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네요. 안 사면 되고 걸리면 팔면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안 사야 되는데 주식을 보고 있으면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여. 왜냐면 외국인들, 기관들 또는 공매도 세력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물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개미들을 꼬시겠지. 야, 들어와. 형아 들어와. 누나 들어와. 오빠 들어와. 야, 나 올라갈 거야. 계속 꼬시겠지. 가만히 있다가 공매도 때릴 것 같습니까? 꼬십니다. 야, 나 안 떨어져. 올라갈 거야. 그럼 개미들이 훅 들어오면 턱 떨어뜨리는 거야. 항상 꼬십니다. 주식이라는 거. 안 꼬실 것 같죠? 무조건 꼬십니다. 오늘 외국인이 많이 샀네? 내 종목 오늘 외국인이 20만 주 샀네? 딱 샀는데 내가 딱 사면 급락 나가버리지. 피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종목이냐? 간단합니다. 너무나 쉬워요. 뭡니까? 첫 번째는 고평가 종목이에요. 고평가 종목. 무조건. 고평가입니다. 자, 공매도의 순기능이 뭡니까? 거품인 종목, 시장이 너무 올라서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게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품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뭡니까? 주식이라는 게 고평가 종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평가 종목은 어떻게 잡는 거냐? 간단하죠. 그죠? 고평가 종목이 뭡니까? 첫 번째, 밸류에이션 대비해가지고 너무 고점에 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예를 들게 되면 저는 HMM 아시죠?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HMM 구현대상선입니다. 그죠? 현정원 회장이 HMM을 포기를 딱 하면서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넘어갔고 운영권이 넘어갔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시장의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HMM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옵니다. 얼마나 올라왔어요? 533%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현재 지금 HMM이나 또는 이 상승 관련주 뭐 대한해운도 있고 KS해운도 있고 그죠? 해운 관련주들이 어떤 상황이냐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운임비가 상승하고 또 코로나가 잡히면 활동이 늘어나고 점점 좋아지겠죠. 경제 상황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8개월 만에 기업의 가치, 기업의 영업이, 기업의 매출액이 6배 뛰었느냐. 또 뭡니까? 주가가 6배 뛰었다는 건 영업이익이 뛴 게 문제가 아니고 영업이익 안에도 보게 되면 뭡니까? 부가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다 빼고 순수익이 6배 뛰었냐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못 뛰었어요. 이 종목이 이 회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과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지금 당장 6배, 10배 계속 향후에서 계속 뛸 수 있느냐라는 거지. 너무 가파르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거지. 향후에 분명히 좋지만 주가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거지. 속된 말로 언제든지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급락한 이후에는 주가는 어떻게 갈까요? 주가 급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겠죠. 하지만 뭡니까?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추세를 이야기를 하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가는 게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꼭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뭡니까?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다, PBR이 너무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지금 시장에서 공매도에 걸린다라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뭡니까? 분명히 좋은 회사고 주가가 올라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가파르게. 그러면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공매도의 대상이 되겠죠. PBR이 너무 갑작스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또 뭐 있습니까?
어떤 이슈 때문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 제가 LG전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근데 LG전자가 공매도가 걸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의원들 오해하지 마세요. LG전자 팔았지만은 또 보유한 분들이 있으니까. 자, 실예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꾼이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LG전자가 애플카를 만들려고 무지 노력 중이에요. 기아차, 현대차도 애플을 하냐 마느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좀 물 건너가는 분위기였죠. 그죠? 왜냐면 애플이 이제 중국 애들처럼 뭡니까? 또 하도급 업체로 자꾸 전락을 시키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야, 애플 없어도 우리 전기차 잘 만들 수 있는데 기아차, 현대차 쪽에서는 사실 속된 말로 꿀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LG전자는 좀 다르죠. 뭡니까? LG전자는 핸드폰 사업을 지금 접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100세 가전 위주로만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해. 그러니까 LG전자 입장에서는 애플 이슈가 또는 애플하고 합작으로 자동차를 전장차를 한번 뛰어들겠다라는 게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업의 방향도 지금 전장차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면서 LG전자가 막 올랐어요, 이만큼. 근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들어. 야, LG전자가 당장 애플하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애플이 1년, 2년 내에 자동차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애플 계획상으로? 최소 3년인데요. 그러면 3년 동안 자동차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당장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당장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근데 주가는 애플 뉴스가 딱 나오면서 막 올라왔어요. 그죠? APPLE. 그죠? 애플 뉴스가 막 올라오면서 올라왔어. 근데 하물며 애플 주가는 비리비리하고 있어. 기아차만 막 올라왔어. 그럼 이거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거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현대 아까 전에 HMN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수반을 하고 있잖아. 근데도 거품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얘는 지금 뭡니까? 적자 사업을 정리했다는 거 외에는 일단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그림은 없잖아. 우리가 눈에 보고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 팩트는 없잖아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얘도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속된 말로 어떤 종목들이 공매도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뭡니까? 밸류에이션 대비해가지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 PBR이 지금 너무 높은 애들 뭐 7, 8, 9, 10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 또는 어떤 이슈에 5월, 4월 달에 단기 급등했던 애들. 또는 뭡니까? 신용 물량이 지금 8%, 10%가 넘어가는 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들이 어떻게 했다? 개인들이 다 빚을 내가지고 매수를 엄청나게 했던 종목들. 이전에는 우리가 신용 물량이 한 7% 정도 되면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뭐 3, 4% 정도는 뭐 괜찮다고 하고 7% 넘어가게 되면 야, 이 종목의 신용 물량이 조금 많네, 위험한데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7% 넘는 종목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러면 고평가 종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을 볼 때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는 거지. 매수하기 전에 옛날에 문 대표가 이거 PBR 한번 보라고 했는데 신용 물량 한번 보라고 했는데 주가가 이거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느냐? 그리고 코스피 150, 200 종목이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 근데 이 이유가 실적과 영업이익에 수반이 되고 있느냐? 요거 생각하는데 한 3분이면 되거든. 종목을 매수할 때. 그래서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딱 3분 고민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공매도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이고, 또 두 번째는 과거의 패턴에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기존에 대차장고가 많은 종목들. 또 예전에 항상 공매도에 타켓이 됐던 애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맞춰보세요. 항상 또 장난치려고 한다. 나는 이 마이크를 켜면 자꾸 장난이 치고 싶어가 그죠? 항상 유튜브가 되고 싶어요. 전문가 말고 항상 이 공매도 하면 그 시장에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뭡니까? 맞춰봐라. 맞추는 사람 내가 커피 사줄게. 야, 그치. KMW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셀트리온이지, 셀트리온. 그죠? 상하님, 네, 정답이네요.
여성분이세요? 정혜원인데. 그쵸. 성우님 바이오죠. 항상 공매도 하면 맞습니다. 왕물님. 공매도 하면 우리나라에 항상 말 나오는 게 뭐냐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공매도와 전쟁. 그죠? 이런 이야기 나왔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딱 우리가 여기 보면 아는 분들이 꽤 있네. 아, 옛날에 셀트리온 같은 애들이 항상 공매도 걸리더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과거에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은 또 걸린다고 보는 게 맞아요. 대표님,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개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공매도 세력이 뭐 그거 신경 쓰겠어요? 자기들이 대차장고가 많이 가지고 있다. 공매도 물량이 많다고 하게 되면 공매도가 걸릴 공산이 크겠죠. 대차장고 한번 볼게요. 보진 않았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종목별 대차장고 한번 봅시다. HMM 대차장고네요. HMM 살 생각이 없어가지고 대차장고가 100만원,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우와, 맞네요. HMM 현재 대차장고가 이거 맞나요? 거래금이 100만원이잖아, 그지? 금액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HMM 대차장고가 지금 5천억 있네요. 5천억. 뭐요? 이렇게 많아? 맞죠? HMM의 지금 대차장고가 뭡니까?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물량 아닙니까? 5,119억 8,600만 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박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2021년 4월 하고도 8일날 공매도 대차장고 금액이 3,580억이었어요. 근데 1, 2, 3, 4, 5, 6 영어도 잘합니다. 미국에서 살다 왔어요. 6 다음에 뭐지? 7, 8, 9 미국 살다 온 지 오래돼가지고 6 다음에 뭔지 까먹었네. 이야, 9거래일 만에 대차장고가 1,500억이 늘어났네. 뭐다? 올라갈 날이 됐다라는 거지. 5월 3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이 대차장고가 추세가 늘어나는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지, 그럼 뭡니까? 아, 얘네들이 공매도를 치려고 준비 중이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됐죠? 정회원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봅니다. 제가 전 종목 다 보고 있어요. 오늘은 교육방송. 그래서 요런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대비 PBR, 신인용, 그 다음에 대차장고, 그 다음에 과거에 공매도 했던 종목들. 그죠? 이런 종목들은 일단 좀 피하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는 한번 피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좀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연결을 해보게 되면 요거 빠뜨렸구나. 그러면 대표님 공매도 걸리면 이제 끝납니까? 아니지. 주가가 잘 올라갔어. 그럼 공매도가 걸려가 주가가 폭나게 했어. 기회지. HMM이 막 떨어져가지고, 떨어지지 안 떨어지지는 뭐 까봐야 압니다만은, HMM이 막 떨어졌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속으로 웃고 있어야지, 그지? 밑에 내려오면 다시 주워 담아주겠다. 그죠?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를 치는 거는 무리다라고 하게 되면 공매도를 좀 잘 피해가지고 차라리 뭡니까?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적정하게 주가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HMM이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만큼 또 내려온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또 공매도의 장점 뭡니까? 우리가 또 기회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자. 그렇게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젯밤에 이제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리뭉실한 이야기는 싫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뭐 시장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는 하기 싫고 그냥 실전 매매. 그죠?
그쵸, 그쵸, 왕몰님. 그래서 실전 매매 또는 당장 여러분들 매매 좀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좀 연결이 됐냐면, 결국 공매도라는 거는 뭡니까? 가격의 원칙이거든. 사실 수요 공급의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주가가 지렛대라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렛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한쪽에 돈이 몰리고 한쪽에 가벼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렛대가 있으면 제가 얘기했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 주가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또 사람들이 없으면 또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죠? 이게 결국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이야기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또 주가가 밑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결국 공매도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야 이거는 거품이다, 너무 과하다, 이 공매도 쳐가지고 좀 내려주자, 또 이거는 누군가는 순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뭡니까? 자기 종목이 실적이 좋은데 왜 떨어지냐고 또 울고불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연결을 해보니까 이번 분기의 시장, 제가 이제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상반기, 분기죠, 그죠? 1, 4분기, 그죠? 1, 4분기. 그 다음에 2, 4분기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그죠? 반기죠, 반기. 그 다음에 1년을 보게 되면 이제 결산을 하면서, 그죠? 연간이 이제 YO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보게 되면, 우리가 상반기에 보게 되면 작년에 성장주들이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성장주들이 작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1분기, 2분기, 4월 달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성장주들이 크게 재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오늘도 보게 되면 금호석유, 애경 또는 뭐 제철 관련주들, 최근에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반면에 최근에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또 전기차 관련주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주,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요새 힘이 없죠. 힘이 없죠. 왜 그러냐면 결국 또 똑같은 법칙인 것 같아요. 결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냐?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쉬어가는 거고, 때로 뭡니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작년 2000 코로나 시대에 재미가 없었던 업종들이 뭐 있었어요?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뭐 전장차, 자율차, 핀테크, 뭐 종류들 엄청 많이 나오죠. 메타버스, 그죠? 엄청 나오죠. 근데 계속해서 소외됐던 애들이 누구였냐면 경기 민감주였거든. 뭐 석유, 화학, 원자재, 철강 이런 종목들이었거든. 그죠? 또 뭐 엔터주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속 소외됐었습니다. 게임주도 사실 이번 분기에 많이 올라온 거지, 1분기, 2분기에 많이 올라온 거지, 사실 작년 쪽에는 게임주들도 사실 재미는 없었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트리 또는 뭐 웹젠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온 거죠. 결국 뭐더라? 같은 원리더라는 거지, 주가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가치주들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또 그래서 작년에는 성장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은 가치주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된다? 가치주들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좀 쉬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금 가치주들도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치주들이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 가치주들 저점에서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경기민감주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HMM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조선주도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1월, 2월, 3월, 4월 내내 올라왔거든요. 결국 뭡니까? 지금 가치주, 경기민감주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더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보여요. 반면에 작년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은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오지 않고 있죠. 성장주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올라오기는 올라왔죠. 최근에 바닥을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LNF, 뭐 일진 머터리얼즈,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하지만 뭡니까? 1분기, 2분기 타 업종에 비해서는 수익률 또는 상승률은 미미합니다. 결국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결국 뭐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급 수요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때 우리가 굳이 공매도 이야기를 오늘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공매도 이야기를 오늘 분명히 꺼내기는 했습니다만 공매도도 그렇고 섹터의 순환매도 그렇고 1분기에 경기민감주, 가치주, 성장주, 뭐 내수주, 수출주 다 어떤 내용이냐? 결국은 공급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 가치주들, 경기민감주는 저는 지금 보면 좀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결국은 다시 한번 하반기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좀 빌빌대고 있는 성장주들이 최근에 이제 되게 비빌댔어요. 4월달 들어와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이 성장주들이 지금 4월달에 계속 칠 거냐? 치지는 못해요. 그냥 섹터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치주는 더 지금 4월 여기까지 와 있죠. 더 간다고 봐요. 좀 더 간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빠진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더 올라왔기 때문에. 성장주는 계속해서 바닥에서 빌빌대다가 4월 달에 좀 올라왔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4월이니까 5월이니까 여기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럼 성장주가 더 날아가느냐? 날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옆에서 빌빌댈 것 같고 또는 좀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다? 다시 한번 크로스 된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움직인다? 결국은 치고받고 꽈배기로 움직일 거예요. 꽈배기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6월달부터 12월달 하반기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거는 제가 이미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공매도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더라? 내용이 거의 똑같다라는 이야기지. 공매도의 특성이나 업종의 섹터나 종목들이 돌아가는 구조가 똑같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결국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거 한번 해드렸던 내용인데 결국은 가치주는 뭡니까? 가치주는 뭐예요? 여기서 단기 투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기 투자는 뭐 3개월입니다. 3개월. 단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성장주는 제가 장기 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치주는 뭐예요? 가치주는 이야기했잖아요. 가치주라는 거는 결국은 뭡니까? 가치라는 거는 계속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금덩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금덩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랐던 거야. 그런데 가치를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오죠. 하지만 그 가치를 안 가격만큼만 올라오고 끝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이 종목이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은 여기야. 이 라인이 적정 가격이야. 여기가 적정 가격이야. 그런데 아무도 이 가격을 몰라. 바닥에 있어. 근데 나중에 이게 알려진 거지. 이거 괜찮은 거다. 이거 저평가되어 있다. 이 종목 좋다.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받아가 여기까지 딱 올라와요. 주가가. 하지만 딱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 공급에 의입해가지고 다시 누굽니까?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참 있다가 저것도 저평가되어 있네. 또 다시 떨어졌네. 또 올라와요. 하지만 올라오면 또 떨어져요. 결국은 가치주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이야기했죠? 가치주는 이렇게 보면 쳇바퀴처럼 움직여요. 대표적으로 뭐죠? 내수주죠. 그러니까 내수주 사놓아가지고 10년 동안 홀딩하면 대표님 저는 종목 20년 동안 홀딩했는데 주가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료 관련주들. 20년 들고 있었는데 남들은 20년 삼성전자 들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20배 30배 떴는데요. 저는 20년 동안 10%밖에 수익 안 났습니다. 그래요. 뭘 들고 있었던 거지? 가치주를 들고 있었다는 거지. 가치주. 시장에서 전문가들이나 책에 나오는 가치 투자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치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가치 투자는 아니었어요. 삼성전자가 누가 가치주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장주지. 그럼 성장주는 뭐라고 했어요? 성장주는 기업이 커가는 거예요. 기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 지금 동네 구멍가게야. 근데 내 사업이 잘 됐어. 야, 나 체인점 좀 만들어가지고 서울 지방에 체인점을 만들었어. 또 잘 돼. 야, 전국으로 체인을 확대했어. 야, 이거 아이템 괜찮은데? 야, 해외 지사 만들어. 야, 우리 미국에도 체인점 만들자.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뭡니까?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출하는 회사들이 사실 성장주에 더 가깝겠죠. 그죠? 그러면 SO일 같은 종목들, KT 같은 애들, SK텔레콤 같은 애들도 전부 다 가치주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성장을 하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M&A도 하고 신사업도 하고 하는 거지. 왜? 맨날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인데, 제외가 아니구나.
국내 외국인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5,200만 명 정도 돼요. 국내 외국인들 한 100만 명 정도 넘습니다. 정도 되는데 맨날 핸드폰 해봐야 팔아봐야 5천만 명이거든. 5천만 명밖에 못 파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뭡니까? 데이터 요금 올리고 새로운 상품 만들고 그죠? 뭐 꼬시고 그래야지 이제 회사가 먹고 사니까. 거기서 한계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야 우리 웹툰도 한번 하자. 드라마도 한번 만들자. 한류 만들자. 야 우리 모빌리티도 한번 하자. 어? 야 우리 자율차도 한번 들어가 보자. 야 삼성전자 기술자들 다 들어와. 우리 회사 이제 국내에서 안 놀고 해외로 우리도 진출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쭉 이야기하게 되면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연속성을 좀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TV 방송 나가서 해야 돼요. 그죠? TV 방송 나가지고 야 오늘의 추천주는 A, B 고르세요. 궁금하면 친구 추가하세요. 개뿔 같은. 그죠? 종목 추천해가지고 사람 오라는 거야. 원래 이런 내용을 TV 방송에서 해야 돼. 이번 주 금요일날 녹화인데, 그죠? 녹화를 가기 전에 한숨이 나옵니다. 고수회전에 한 번 더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이시 만나러, 그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경우 아까 전에 뭡니까?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 결국은 1분기, 2분기, 4분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치주와 성장주들이 크로스로 계속해서 움직인단 말이지. 야 1분기는 성장주, 2분기는 가치주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지.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 맞아가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면 저점이니까 매수기에서 다시 올라오고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라는 거지.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 매매를 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거를 대표님 그 순환매인데 결국은 이게 순환매인데 공매도도 순환매예요. 결국은 공매도도 순환매입니다. 대표님 근데 순환매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순환매인지 아닌지 알기가 좀 힘듭니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업종을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전기차도 좀 가지고 있고 조선주도 좀 가지고 있고 IT도 좀 가지고 있고 엔터주 사놨더니 죽어도 안 가요 대표님. 그래도 좀 사놔야지. 대표님 도대체 코로나는 언제 잡히고요? 트와이스는 언제 나옵니까? 제니는 언제 공연합니까? 코로나가 잡혀야 하지. 대표님 주가 안 가는데 이거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저거 다 몰빵할까요? 뭐 해도 상관없겠지. 근데 우리가 역사나 주식을 잘한 사람들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 분산 투자를 하고 내가 못하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딱딱딱딱딱딱딱 그죠? 맞춰가지고 이빨을 못 맞추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좀 안 올라오더라 좀 들고 있으면 올라오겠지. 또 기다리면 올라온단 말이지. 순환매를 완벽하게 딱딱딱 맞춰서 잡아가면 정말 대박을 냅니다. 진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0.000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뭡니까? 그 0.00001%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잦은 매매를 하겠지. 야 오늘은 이쪽인 개별, 야 내일은 저쪽인 개별 막 따라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순환매인데 순환매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오르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거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거지. 왜? 야 바닥에서 사가지고 올라오기를 기다리면 팔고 팔았다가 또 기다리고 올라오면 팔고 아니고 올라오면 눈에 들어오거든. 눈에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딱 사면 딱 떨어지거든. 자꾸 매매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계속 커지고 멘탈이 붕괴돼 버리는 거지. 점점 더 급해지나 보는 거지. 그죠? 또 이야기했잖아. 매수했는데 오늘 당장 안 가면 미쳐버려. 그죠? 그래도 이번 주에 가입했던 분들은 잘 계시네요. 그죠? 지금 보면 저도 이제 회원수가 이제 사실은 정회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꼭지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최꼭지거든요. 사실은 회원수만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딱 가입을 해가지고 한 하루 이틀 3일 한 일주일 딱 보다가 지지부진하면 에이 그냥 이렇게 쓱 이렇게 손을 놓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지.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멘탈 나가지고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먹어버립니다.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뭡니까? 이 추세를 봐야 돼요. 아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또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면 야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느냐, 추세를 봐야 돼요. 주식이라는 건 아까 여기 적어놨잖아요. 오르고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오늘 시장 많이 조정이 나왔죠. 당연히 떨어지지. 365일 어떻게 주식이 올라갑니까?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뭡니까? 이걸 추세로 봐야 돼. 이 아직도 주식을 좀 해도 되는 시점인가? 올해까지는 괜찮으냐? 내년까지 괜찮으냐? 공매도가 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좀 스무스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다? 추세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종목들은 사실 괜찮았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시장이 오늘 급락을 했지만 우리 종목들은 뭐 다수가 또 좋은 그림들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형 IT 종목들 위주로 좀 편입을 했던 이유도 장중에 설명을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1분기 때하고는 매매를 좀 다르게 하고 있다. 내가 괜히 이런 이야기를 적어주는 건 아니거든, 그지? 어디 갔니? 못 찾겠다, 꾀꼬리. 그죠? 이런 내용을 적어드렸잖아, 그지? 우리가 IT 종목들, 우리 오늘 IT 종목들 무난하죠. 매수가 대비해서. 이번 2분기 매매는 1분기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했습니다. 1분기 때는 순환매 안 오른 종목을 잡은 반면 이번에는 선두권, 좀 가격이 높은 애들이더라도 대장주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꼭지일 수 있기 때문에 2등주를 잡으면 오늘처럼 시장이 무너질 때 확 꺼지더라.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멘트를 적어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종목에 집착을 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매매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의 리딩을 100%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시장의 이슈냐, 뉴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공매도가 열리네. 야 이거 다 죽네. 야 그 고민할 시간에 한번 고민을 생각을 해라는 거지. 막연하게 뉴스 하나, 이슈 하나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논을 하지 말고 뭐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야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야 내가 지금까지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계속 못 벌었어. 근데 공매도가 열려가지고 좋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면 야 내가 요번에 일발 역전할 수도 있겠다는 또 기회,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요런 좀 생각과 좀 약간은 좀 여유를 두고 하라는 거. 그리고 정회원들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현금을 좀 들고 있어도 돼요. 수익 났다고 팔아가지고 현금 나오고 계속 매수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공매도 남았는데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우리가 수익으로 종목을 빼면, 현금을 빼면 제가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좀 진행하겠다라는 거. 왜? 어쨌든 간에 추세는 조금 봐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딱 1시간 이야기 했네요. 그죠? 올해는 못하겠고 작가님이 카톡이 막 오네. 뭐라고 하는 거야? 또 바뀌었네 컨셉.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방송은 다음 주 수요일날 예정만 되어 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 그죠? 특이하죠, 그죠?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즐거운 오후들 되시고,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춥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낮에는 더우니까 또 열심히 또 바깥 공기도 마시면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들 되십시오. 네, 광고는 없습니다. 네, 광고는 없습니다. 네, 끝.